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9일 정묘 세번째 기사 1509년 명정덕 4년 대간이 도승의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남포가 부탁한 일은 이미 드러났는데 징계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직을 갈게 하였다. 다른 것은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2일 무진 첫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허광, 장령, 서후가 도성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시독관 이사균이 아뢰기를 그일 경련에 납시고 문신과 강론하며 충직한 말을 들으려 하시니 대간이 아뢰는 도승의 법은 곧 혁파하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대로 대전에 실어 두어도 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중조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상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을 고쳐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전을 고쳐 인쇄하니 당연히 삭제해버려야 할 것인데 주저하기를 이렇게까지 하니 성중의 법을 받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와 정을 분별하지 못하며 몸소 행하는 일이 미덥지 못합니다. 옛날 당 태종이 명예를 좋아하였는데 전하께서도 호명을 바라서 그러십니까? 박영문은 비록 큰 공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공으로서 잘 보아줄 수는 없습니다. 예전의 임금은 충직한 말을 듣고 싶으면 반드시 그 마음을 바로하여 조정을 바로잡았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대간 대신의 말을 모두 용납하지 않으시니 어찌 몸소 행하는 실적이 있겠습니까? 하고 특진간 윤금선언 아래기를 도승의 일이 대전에 실려 있다 할지라도 본디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추 만세 후에 쓰지 않는 법을 대전에 실어 둘 것입니까? 하고 이 사균이 아뢰기를 한 고조가 공신들을 보존하지 못하였는데 후에 사람들이 논평하여 말하기를 가령 구 등이 한 고조를 만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존하지 못했으리라고 하였으니 대개 형세가 비슷하면 틈이 생기고 힘이 같으면 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문이 만일 권력이 중한 소임에 있으면서 불행히도 불귀한 일이 있다면 1등 공신이라여 그 죄를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지금 공신의 아들로 10살도 안 되는 전대나는 사람들이 다 녹봉을 받고 종친도 그렇다고 합니다. 대저 녹을 받는 자는 모두 15세 이상에게 나눠주는 것이 전례입니다. 국가 비용을 헛되게 소비하는 것이 이보다 더함이 없는데 모두가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입니다. 하고 금손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사학은 인자를 교양하고 풍화하는 근원입니다. 옛날에는 노대한 유생이라도 모두 책을 끼고 사학에 다녔으며 승보한 뒤에 대학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도 나이가 좀 많아지면 학당에 나가지 않으며 또 혹 나가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모두 군욕을 두려워하는 자이니 인재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고 허괭은 아뢰기를 예전에는 교관을 문신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다만 취재한 자로 보임하니 모두가 용렬하고 비루하여 입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학교 일이 더욱 해태해졌습니다. 성균관은 교화의 근본되는 땅이요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지금 들음에 동지 성균관사 손주가 합의한 후 한 번도 출사하지 않았답니다. 신이 일찍이 아뢰려 하면서도 감히 못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학교는 교화를 일으키는 근원이니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유생들이 모이는 일은 전일에 이미 권장하는 절목이 있었으니 물어서 행할 것이다 하였다. 허갱은 아뢰기를 법률로서 다리 수는 없습니다. 하고 서후가 아뢰기를 관각 성균관, 홍문관, 예문관을 말한다. 당상은 선택하여 제수함이 마땅합니다. 손주가 어찌 후진을 기르겠습니까? 전에 홍기달 성현이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출사했기 때문에 그때 선비의 기풍이 크게 떨쳤으며 한 유생이 그를 잘 짓게 되면 모두들 본받아 따르리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년 사이 여러 선비들이 크게 성취했습니다. 근래에는 위에 교훈한 사람이 없어 아래에는 큰 선비가 나옴을 보지 못하니 이러고서 후진이 성취가 있기를 바란들 어디에서 얻을 것입니까? 전리의 선비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선비로 이름하는 자들은 다 한 사람도 책을 끼고 다니는 자가 없고 나가면 반드시 살찐 말을 타고 3, 4명의 하인을 데리고 다니며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비의 기풍이 퇴폐한 것이니 청건대 교화를 진행하는 방법에 유의하소서 하였다. 지사 홍경주가 아뢰기를 호주에서 경비를 상고하는 1년간 외공 군자의 수는 별로 쓸 곳이 없은즉 공안이 항상 정해 있는 수량도 쓰지 않은 물건이 혹 있을 것입니다. 금년 녹봉은 주 운선의 실패가 2만 석은 될 것이고 광흥창에 있는 녹봉 곡물은 쌀은 부족하고 콩은 여유가 있습니다. 군자감 세 곳의 곡식은 밑에 깐 널판이 모두 썩고 지붕의 기와도 새는 곳이 있는데 곡식은 꽉 차 있습니다. 창고는 곡식을 넣으면 봉하고 열지 않으므로 쌓아둔 지가 오래되어 썩어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고혈에서 나온 것이며 진실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강직 분명한 조건으로 하여금 특별히 번고하여 수령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허경이 아뢰기를 근일 각 관청의 영선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창고의 영조는 더욱 그럽니다 하였는데 경주가 아뢰기를 곡식이 많이 썩었으니 영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우는 아뢰기를 경주의 말이 처음에는 경비에 관한 말 같았는데 조운하는 배가 패물했는데도 넉넉히 쓸 수 있다 하니 이것은 대간이 공신의 아들로서 나이 어린 자가 녹을 받는 것이 많아서 국구가 비고 모자란다고 말한 것을 미화해 아는 것으로 그 어세가 부당하며 나중에는 번고하고 수리한다는 것을 말하였지만 좋은 술이 패물했더라도 넉넉히 쓸 수 있다는 말은 경륜에서 상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승보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대부의 자제는 8세에 사학에 입학하여 15세에 이르면 소학을 다 배우면 예조와 성균관이 관원의 사학에 나아가 그 배운 것을 강하여 통하면 대학 즉 성균관에 올려서 입학하게 하였다. 이것을 승모라 한다. 취재는 수령, 교관, 역성, 도성 등의 직과, 의학, 역학, 율학, 산학, 천문학 등 제학은 과거 이외에 각기 그 직에 필요한 전문 과목을 시험하여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취재라 한다. 향교의 교관은 매년 정월에 사서 삼경으로 취재하였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4년 11월 1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학 및 성균관 유생이 학업에 부지런하지 않는 것은 해당 관청에 묻고 선주가 성균관에 사진하지 않은 것과 공신자제의 나이 어린 자로 녹을 받는 것을 검거하여 법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홍경주가 아래 번고는 정부 및 육조판사 한승부 판윤 이상에 수의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0월 1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성균관 및 사학 유생이 관이나 학에 거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책을 끼고 다니지 않으며 좋은 의복에 초피로 만든 이염을 쓰고 말을 타고 다니며 혹은 흰옷에 집신을 신고 시정의 사람들 같이 하고서 선생을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갑니다. 또 동당에는 전혀 이름을 적지 않으니 선비의 풍습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사관에서 자주 모여 유생들의 과실을 규정하였으나 지금은 사관에서 회의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유생들이 검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여 사관 및 해당 관청에서 검찰 거의행함이 가하다 하였다. 동당은 자, 오, 묘, 유, 년에 보이는 식년시를 말한다. 중조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0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동지 성균관사 손주가 아뢰기를 신이 동지관사가 되어 혹은 향을 받아가지고 능에 참배하고 혹은 가총관으로 입직하는 외에는 언제나 성균관에 사진하였습니다. 지금 들은즉 대간이 사진하지 않은 것으로 계달하였사오나 신이 안연히 관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험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피험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와 이를 봄이 가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0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이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0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0일 무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김세필이 시전을 강독하여 의차장에 이르러서 인하여 아뢰기를
요장공이 그 어머니의 그런 것을 막지 못하였는데 시인은 다만 그 위의 이와 기예의 성대함은 찬미하였으나 이 점이 부족한 것은 애석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고 용사 성의하는 아래기를 남편이 없으면 아들을 따르는 것은 상하이에 통하는 일인데 하물 한나라 임금이겠습니까? 장공이 만일 위엄과 형벌로 아래 사람을 제어하였으면 어찌 이런 풍자가 있겠습니까? 장공은 정령이 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동을 견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어른 임금이 왕위에 있더라도 여주가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삼종의 열의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위로 대비전이 계시나 비록 작은 잘못이더라도 공경하며 효도하며 온화한 안색으로 관하여 안에서 덕을 잃는 일이 없게 한다면 효도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세필이 아뢰기를 장공의 일은 본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허물이 있으면 작으나 크나 다 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부의 잘못을 드러냈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불의에 말을 따르고 구원하지 않으면 어찌 그 효도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인은 삼종의 의리가 있는데 과실이 크고 작음은 다르지만 허물인즉 같습니다. 상전에서 만일 과실이 있다면 그 옳지 않다는 말은 효도에 누가 되는 것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 김은기는 아뢰기를 임금은 여러 신하들을 대할 때만 바른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욱 마음을 바로 하여야 합니다. 공중의 일이 바르면 정사는 바르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희야는 아뢰기를 위로 부모 아래로 처자가 전련하게 정제된 후에야 그 집을 가지런히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덕을 닦지 않고서 어찌 집을 가지런히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있는 자가 그 집을 가지려느니 하면 아래 백성들은 절로 보고 느껴서 화하게 됩니다 하였다. 집이 긴급히 아뢰기를 도승의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아니니 속기 삭제하여야 합니다. 대신과 대관이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어렵게 여기십니다. 만일 성의와 신의로 나라를 다스리신다면 신속히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0, 6경의 소임은 중대하니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영문은 반정 후에 범람한 일이 매우 많습니다. 대신과 대관을 이관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그때 제주와 도총관의 소임을 다들 이미 논박하여 갈고 다만 봉조할 뿐이었습니다. 육경의 소임을 박영문 같은 자가 할 수 없습니다. 창컨대 속히 개정하소서. 윤장은 성품이 본래 바르지 못하니 창컨대 속히 개정하소서. 박이호는 이미 경력이 없는 자리라 철원과 같이 큰 고을에서 잃어볼 수 없습니다. 창컨대 속히 개정하소서 하고 헌납 조방은이 아뢰기를 도승의 법은 여러 달을 아뢰었으나 대검과 대신이 모두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윤하지 않으시니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창컨대 속히 삭제하소서. 박영문은 심히 탐호한 사람입니다. 공조가 일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맡길 수 없습니다. 나라를 개정하고 집을 개성하는 데는 소인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전하께서 새로 정사하시는 시초 이런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만일 금백을 하사하여 녹을 잃지 않게 하면 옳지만 이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윤장은 성품이 본래 경망 조고파니 조옥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박이호는 경력이 없고 또 인물이 수령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권민수는 전에 치비가 되었을 때 부실한 말로서 재상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강등하여 첨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곧 성진하여 정을 삼으니 평강한 의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영문, 윤장은 이런 고칠 수 없다 하였다. 급히 방언이 또 극론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세필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에 도성의 법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 하셨으니 사설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삭제하지 않으시니 신은 위에서 혹시 이러의 생각이라도 사설의 미혹됨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임금이 심수를 바르게 하고 인재를 분변하면 곧 정사를 세우는 큰 근본입니다. 큰 근본이 서지 않으면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칠 수 없어 정사가 날로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육경은 중한 자리라 범용한 인재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마음이 음률하여 말을 만들고 일을 꾸미는 자로 임명할 것입니까? 영문은 심술이 음흉, 편벽하여 그 짓을 만들어 꾸며 조정을 이간하였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이러한데도 특별히 육경의 소임을 제수하시니 신은 위에서 인재를 분별하는 근본이 쓰지 못한가 합니다.
또 영문이 당내 미력을 끌어다 조화로 삼았는데 저들 두 사람은 한나라의 큰 도둑이니 선비된 자가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문이 그들과 사귀고 지금도 불량한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사냥하는 것으로 일삼으니 그 마음의 부정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약 육경의 자리에 둔다면 깊이 전하의 누덕이 되고 근본을 세우는 방법이 없게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은기 작은 손주가 모두 도성의 법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언대를 들었다. 조아랑 공설인이 정전에서 베푸는 예언에 여악을 쓰지 말 것을 청하였다. 설인이 후에 사간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용한 현감이 되어 가서 배웠는데 전주에서 기악을 보내어서 수연을 도왔다. 그때 설인이 한 기생을 사랑하였는데 친구에게 말하기를 창기와 자는 법을 내가 지금 범하였다 하니 듣는 사람들이 웃었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전원에 전교하였다. 공설인의 윤대의 말이 지당하다. 여악은 중원에서는 쓰지 않고 나라에서는 쓰는데 나라 풍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두어둔 것이다. 명나라 사신이 나오더라도 여악이 없다면 자연 안 쓰게 될 것이다. 다만 예연에서는 사용하고 여러 신하들이 함께하는 연회나 지방에서는 모두 쓰지 말게 하면 될 것이다. 앞서도 이것을 말한 자가 있었다. 설인이 아린 것으로 의정부 육조 판서 한승부 반윤에게 의논하게 하라.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도승의 일 및 박영문의 일을 논대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1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1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2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2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2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사관 성세정이 아뢰기를 도승 및 박영문, 윤장 등의 일은 아른 지 벌써 오래였는데 지금껏 어렵게 생각하시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지평 허지가 또 도승 및 박영문, 윤장 등의 일을 논란하여 아뢰기를 아뢰는 일이 지극히 중대하여 여러 달을 두고 논쟁하였지만 한 가지 일도 아직은 윤허를 받지 못하오니 신등은 뻔뻔스럽게 재직할 수 없습니다. 하며 시독관 홍은필과 사경, 민수천이 또 아뢰기를 도승법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대간 시종이 아랜 지 오래였는데 지금까지 윤허하지 않으십니다. 전하의 뜻이 쓰지 않는 법을 남겨둔들 무엇이 해로우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지난번 해명 및 기신제 등의 일로 대간이 여러 날을 복합하였지만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며 도성의 법 또한 여러 달을 논쟁하였는데 아직도 좌도의 일을 일체 어렵게 생각하시니 신은 중요해서 전하를 의심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성의 법은 선왕이 쓰지 않았지만 또한 삭제하지도 않았다. 조정의 법을 어찌 갑자기 삭제해버리겠는가. 해명의 일은 전에 말하는 자가 과연 많았다. 다만 해명이 무엇 정치에 관계되는 것이 있느냐 하였다. 언필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하께서 그 도를 승봉하여 믿는다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하는데도 굳게 고집하여 윤허하지 않으시니 사체가 크게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경련에서는 사와 정의 분변을 가지고 많이 말하였다. 그런데 해명의 일은 전일에도 논계가 많은데 다만 하찮은 물건이 다스리는 도에는 관계되지 않으므로 윤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정강 때에도 말하는 자가 있고 지금 또 논란하니 해명이 있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외방으로 내쫓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 시경의 백해편 척호편을 읽었는데 혹은 아내가 그 남편이 싸움터에 나가 수고함을 생각하고 내가 일찍이 책을 덮어놓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항상 변방 수자리의 괴로움을 생각하였다. 하물며 오늘은 기후가 극히 차니 내가 더운 방 안에 있지만 어찌 감히 편안하리야. 군인이 교대하며 수고하는 일을 자나깨 내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양계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리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날씨가 매우 추우니 전의 준례를 상고하여 입직하는 군사들에게 빈섬을 제급하라.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날이 추우므로 술을 하사하니 경등은 마시라 하고 또 술을 홍문관에 하사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상절사 김준손이 복명하고 총병관 한세 요동 대인 노훈 등이 청구하는 단자 및 태감 이진이 은선에게 붙이는 문서를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도승지 송천이가 아뢰기를 하영이 청하는 것은 긴하지 않은 물건이니 들어줄 수도 있지만 한세 노훈의 청구는 모두 경한 물건이 아니니 들어줄 수 없습니다. 더건대 중국 조정에서 뇌물을 공공연하게 행한다 하니 만일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면 후 이를 폐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청건대 이를 삼공에게 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후일 골정에서 이것을 삼공 및 해조 당상에게 묻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미 일곱 번째 기사 검상 한효원의 삼공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그늘 항상 경연에 납신이 성득이 지극합니다. 다만 날씨가 매우 춥고 궁전 안에 온난한 곳이 아니니 신등이 미안합니다. 또 조종조에서 엄동과 성서에는 경연에 납시지 않았으니 온화한 날을 택하여 경연에 납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엄동 성서에 경연에 나가지 않으면 어느 때 나갈 것인가. 다만 그는 매우 추우니 조강을 정지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미 여덟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입직 군사들에게 대운 수를 제급하라.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미 아홉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미 열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3일 신미 11번째 기사 함경북도 절도사 최한홍이 아뢰기를 본 성저 야인을 먹이는데 술과 쌀은 전에 작정한 수대로 제급하고 조산만호 군관 등의 양식은 군자미로 제급하여 하겠습니다. 각 북도 각 고을의 군자미가 부족하니 남도 각 고을 곡식을 점차로 운반하여 변경 방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부원군 이상에 수의하라 하였다.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성저 야인은 후이 대접한 지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 먹이는 술과 쌀은 진보로 자비하게 함이 온당하지 않으니 전에 작정한 수로 회계에서 제감하여 기록하고 전대로 공개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조산보 만호 군관은 군자미로 공개하지 않고 바다에서 소금을 구워 무역하여다가 쓰기로 법을 정한 지가 오래였으니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북도의 군수가 넉넉하지 못하니 마상선으로 남도 곡식을 실어가는 것도 편할 것 같습니다. 관찰사로 하여금 우선 많이 하지 말고 조금 시험하여 개문한 후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박원종은 의논드리기를 사변을 와서 구하는 야인을 공개하는 술과 쌀 및 조산보 만호 군관의 양곡은 전과 같이 군자미로 적당량 제급할 것을 다시 관찰사와 함께 의논하여 개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다만 남도 각 고을 곡식을 오진으로 익송하여 군자에 보충하는 일은 전일 관찰사 고 형산이 청한 바와 대개 서로 같으니 우선 전수를 시험하게 하소서 하며 이후 순종은 의논드리기를 성저 야인은 조종조 이래로 후대하였으니 그 먹이는 술, 쌀은 전에 작정한 수대로 회계해서 제감하여 기록함이 마땅합니다. 조산보의 만호와 군관의 양식은 바다에서 소금을 구워 무역해다 쓴 지가 벌써 오래며 또 조산보의 방수는 다른 진보에 비하여 좀 헐하고 토질이 기름지고 비워둔 곳이 많으니 수자리하고 방하는 여가에 둔전을 개간해도 양곡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니 군자미를 허비하여 쓸 것이 아닙니다. 육진 사람들이 배에 고기와 미역을 싣고 안변 등지로 왕래하며 장사하니 만일 이 배들이 왕래하는데 엎질러질 염려가 없다면 남도 군수품을 북도로 옮기는 데는 무엇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관찰사로 하여금 시험에서 개문하게 하소서 하고 성의하는 의논들이기를 북도는 폐조 때 피피한 후에 농사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군자가 거의 다 되었으니 적당히 야인 공개를 준비하는 것은 부득이한 계획입니다. 또 조산만호 군관이 소금을 팔아 양식을 대는 것은 예전부터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배로 남도의 쌀을 운반해다가 편하도록 하면서 북쪽 변경의 군수가 넉넉해지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였다. 노공필이 의논드리기를 최한홍이 아래 야인을 먹이는 술살에 관한 일과 조산만호 군관을 군자미로 공개하는 일, 남도의 전세를 배로 사용하여 수운하는 일은 시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은 본도의 형편을 알지 못하므로 경솔히 의논할 수 없사오니 해조로 하여금 자세히 편리 여부를 알아서 개문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고 정리쓰는 의논드리기를 성적이 야인들이 일이 있어 각진에 출입할 때 변방 장수들이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것은 저들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감량한 뜻을 신은 실로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북도의 전세 및 염 등 물건으로 군자에 보충하는 수도 또한 적지 않으니 예전 제도에 의하여 공개함이 마땅합니다. 조산보는 수군 만호이지만 경원이야 두만강 물가의 울적합이 사는 곳과 매우 가까워서 방어상 가장 기묘한 땅입니다. 만호 군관의 양국을 다른 진과 구별할 것이 아닙니다. 남도 곡물을 북관으로 수입하는 일은 편리 여부를 알기 어려우니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시험해 본 후에 결정하게 하소서하며 박안성은 의논드리기를 야인은 공개하는 일, 조산보 만호 군관을 공개하는 일, 남도의 군자미를 배로 운반하는 일을 그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함께 조사해서 개문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니 수동의 의논을 따랐다. 중조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안평수가 아래기를 임금은 마땅히 상줄 것은 상주고 벌줄 것은 벌주어야 하며 사람을 쓰고 사람을 형별하는 데 있어 자신의 뜻으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결정하여야 합니다. 하고 참청한 이 세인이 아래기를 옛날에 임금이 그 누가 상은 그 공에 합당하게 하고 벌은 그 죄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려 하였겠습니까마는 그 사이에 공과 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상과 벌이 공정하게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팽수가 아래기를 그늘 어사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수령의 불법한 일을 적발하고 지금 또 감찰을 보내고 추구하게 하니 반드시 먼저 연루자를 형장으로 신문할 것입니다. 범람하게 세금을 받은 자는 공을 빙자하여 제 마음대로 부과 수렴한 율로 논하여야 하며 마필 수를 도한 자는 또한 율로서 논제하여야 합니다. 법사에 썼던 소문으로 수령의 탐호한 일을 듣는 것으로도 오히려 탄핵 체임하는데 더구나 어사가 적발한 문서 기록이 명백한 일이겠습니까? 감찰을 보내어 추구하지 않더라도 또한 그 죄로 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래 사람들이 형신하는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관계자가 죄 없이 형정을 맞으면 가긍한 일이니 추구하지 않고 죄 준다면 애매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검토관 최명창이 아뢰기를 신이 어사로 사마에 가서 보니 가격에 새로 옮겨온 여긴이 지탱하지 못해 장차 이산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조치해서 3년을 극복해서 소생 회복하게 하면 옳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안팽수가 아랜 어사가 적발한 일은 법사에게 경중을 분간하여 중하면 추문하고 경하면 추문하지 말도록 하라.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4일 임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도성 및 박영문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4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계복을 시추로 조율하여 형장 100의 유형 3천리인데 계복은 공신이여 또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일이니 어찌하면 좋은가. 예전에 이르기를 상은 그 공에 해당하게 하고 벌은 그 죄에 해당하게 한다 하였다. 명일 유생의 전강 때 이것을 여러 재상들에게 물어서 아뢰라. 중조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4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양계 절도사에게 유시하였다.
생각하니 변방 땅은 추위가 이상하여 아직 겨울이 되지 않았는데 먼저 얼음이 얼고 여름이 다 되었어야 따뜻해지니 토인이 아니면 살기가 마땅치 않다. 너희 장사들이 집도 가족도 없이 목마르고 줄인 것을 보니 아픈 마음 내가 겪는 것 같다. 일찍이 백해 척호 두시를 읽어 부부, 부자, 형제가 서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더욱 병방 수자리의 괴로움이 생각난다. 더구나 지금의 눈과 추위에는 그 눈에 없는 일이니 마가 지키는 어려움이 반드시 전보다 배는 될 것이다. 갑옷을 입고 조두를 잡고 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손가락이 떨어지고 살이 터지는 것이다. 나의 밤낮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너희 한 집안에서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집에서 먼 곳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 곳에서 집을 생각하는 것이 또한 몇 갑절이나 더 될 것이다. 어느 달에나 돌아올까 하는 탄식과 힘써 일하여 홀로 어질다는 말은 지금과 옛날에 어찌 다르며 군사를 위로하고 역사를 위로하는 마음은 기쁜 마음은 내가 어찌 옛 선제 왕에게 뒤지랴. 성심으로 위무 구율하기를 어린애 보듯하며 수자리를 교대로 교식하게 하여 원부와 광부가 없기를 바란다. 다만 온 변방의 추운 자는 내 옷으로 두루 따스하게 할 수 없고 온 변방의 줄인 자는 내 밥으로 다 배부르게 할 수 없으니 걱정이 된다. 그러므로 갓 옷을 입어도 따스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대하여도 달지 않다. 여기서 글로 요시하여 나의 충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바이니 너희들 장사도 각각 내가 너희들을 생각함이 간절함을 알아서 옛날 시인의 충효로서 자처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강히 여기는 것이 부형이 자제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여 장수는 군사를 어루만지고 군사는 장수를 사랑하여 항상 내가 친히 위로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여기서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아주기를 바란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4년 11월 14일 임신 7번째 기사 사헌부가 황명은 윤순 및 이의 일을 아뢰니 명하에 다 함께 지금의 신문으로 조율하게 하였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4년 11월 15일 개요 첫번째 기사 전강으로 제추와 유생이 모두 사정문에 모였다. 전교하기를 전일 논란하던 일은 듣고서 힘써 생각해 보았다. 오늘 전강에서도 또한 논란하였으면 좋겠다 하니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유생을 강문하는 것은 김은기, 이점이 가하고 재상에게 문란하는 것은 노공필이 가하고 물음에 대답하는 자는 김전, 안윤덕이 가합니다 하였다. 성희안, 김수동 등에게 전교하기를 이 계복의 죄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하니 수동 등이 아뢰기를 계복이 한도의 관찰사가 되어 중에게 역마를 태워 도내에 횡행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한 공사를 보면 중을 접대한 일만 자박하고 말을 준 일은 성복하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아는 중을 접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공신 재상의 일이니 원래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감히 자의로 하지 못할 일이니 위에서 재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로 10권 중종 4년 11월 15일 개요 두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갔다. 생원 임계중은 중용을 강하여 통하고 이태는 상서를 강하여 조하고 유학 태두넘은 춘추를 강하여 조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생들이 강을 잘하지 못하였으니 재상이 서로 더불어 논란하라 하였다. 재상들이 임금과 신하는 일체인 것, 군자 소인을 분변하는 일, 정심, 성의의 도를 강론하다가 날이 신시가 되었어야 그만두었다. 신시는 오후 4시경을 말한다. 중종 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5일 개유 세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사관이 해명을 서울 근처에 두지 말기를 청함을 외방으로 내쫓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을 나누어 귀양 보내는 일이 아니니 자원에 의하여 보내게 할 것을 헌부에 말하라. 중종 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5일 개유 네번째 기사 대간이 도성 및 박영문 등의 일을 아뢰고 헌부는 또 아뢰기를 하교에 이르시기를 해명을 자원에 의하여 보내라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해명은 사택하고 들어온 물건이라 저 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 구속하여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 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5일 개유 다섯번째 기사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군자감이 양곡이 쌓아둔 지 오래고 더구나 비까지 세워서 묵고 썩어 쓰지 못하게 된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당연히 다시 되어서 그 수량을 알아야겠습니다. 다만 금년은 곡식이 잘 익지 않았는데 다른 관리를 정하여 헤아리게 하면 열흘이나 한 달에 끝낼 것이 아니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또 군적과 입거의 일도 있으므로 큰일을 함께 거행할 수 없으니 잠시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고 박원종은 아래 의논드리기를 군자청의 양곡은 쌓아둔 지 여러 해가 되니 홍경주의 아랜대로 번고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상감의 양곡 수량이 적지 않아 수 3개월에는 번고를 다 끝내지 못할 것인즉 명춘을 겨래야 우선 한 창고를 조사해서 시험해봄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유순은 정은 의논드리기를 군자청 미국은 쌓아둔 지 여러 해니 썩은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제때에 번고하지 않으면 맞이를 할 때에도 혹 손실되는 폐해가 있습니다. 번고는 절목을 해당하는 관청으로 하여금 자세히 마련하여 그런 폐단이 없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공필은 의논드리기를 군자창 양국이 오래 먹어서 붉게 썩어 수량만 많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번고하여 실지 수량을 아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미수는 의논드리기를 군자감 삼감의 미면은 쌓아둔 지 이미 오래요. 흙, 먼지가 함께 섞였습니다. 지금 수량을 계산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더욱 손실이 될 것인즉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점차 번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성현은 의논드리기를 삼감의 쌀을 번고하여 취정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고 박안성은 의논드리기를 삼강의 미곡을 번고하는 일은 관품이 높은 문신을 선택해서 되어서 수량을 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고 민효정은 의논드리기를 삼감의 미면은 단연간 쌓아 있어서 겉대의 수량만 많습니다. 부조가 아랜대로 관품이 높은 문신으로 하여금 되어서 수량을 알게 하십시오 하였는데 상이 수동의 의논을 따랐다. 군적은 6년에 한 번씩 병력 해당자를 조사해 다시 작성하는데 이 해에 군적을 정리하였다. 중종실로 10권 중종 4년 11월 15일 개요 6번째 기사 김수동이 아래기를 대전에는 사족 부녀의 대송만을 허가하고 처번 그 종으로 대신 송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으로 나가서 송사할 수 없는 자 외에는 모두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유순종은 의논드리기를 무릇 재상의 처번 명분은 같으나 가모가 된 자는 한 집안의 중한 존재로서 안에 있는 자가 둔 여러 첩과 같지 않습니다. 일체를 친히 법정에 나가 송사함이 미편하니 종으로 대신 송사함을 허가함이 무방할까 합니다. 하고 노공필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법으로 보면 재상의 첩은 본래 자기의 송사를 대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에도 이르기를 이품 이상의 관원이 자녀 있는 공사 천첩은 자기의 여종으로 관에 고하여 속신할 것을 허가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국가에서 재상을 우대하는 뜻입니다. 재상의 감으로 삼은 첩이 직접 송사하는 마당에 나가는 것은 미편할 것 같으니 권도를 따라 대송하게 함을 허락하소서 하고 정미수는 의논드리기를 대전 안에 당상 및 사족의 부녀에게만 대송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상가의 첩으로서 송사하는 마당에 끌려가서 이졸들 갈수록 가까이 하면 사체에 불합합니다. 그러므로는 이 분간 이상의 집에서 둔 첩 또한 대송을 허가하도록 하소서 하고 성의하는 의논드리기를 무릇 일반 사람의 첩은 직접 나가서 송사하게 하였으니 재상의 첩이라도 본래 대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재상의 첩으로 된 자가 이졸과 많은 사람 속에 섞여서 곡직을 다투어 변명하는 것이 평생의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여 송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마음과 행실이 가상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보통 법전을 따라 협박하여 데려온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길이 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나오려 하지 않는 자라면 그 남편의 생사를 물러나고 대송을 허락하소서 하고 박안성은 의논드리기를 재상이 첩으로 대송하는 일은 정실과 첩의 분별이 지극히 중하니 종으로 대송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민효증은 의논드리기를 대상의 첩이 대신 송사하는 일은
이름은 첩으로 되어 있지만 감으로 누웠으니 친히 송사하는 마당에 나가는 것이 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신 송사하는 법은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하고 권규는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본뜻은 남의 첩이 된 자는 법에 마땅히 친히 송사하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송사는 자연 문서가 있어서 곡직을 가리게 되었으니 그 득실은 친송과 대송에 관계가 없습니다. 재상의 첩은 반드시 직접 송사하는 마당에 나갈 것이 아니니 대송하게 허가하소서 하고 이선은 의논드리기를 정식과 첩의 구별을 어지럽힐 수 없으며 대전의 법을 고칠 수 없습니다. 재상의 첩이라 할지라도 사족의 분여자와 같게 논할 수 없으니 한결같이 대전에 따르게 하소서 하고 김은기는 의논드리기를 사족의 부녀자로서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자를 대신 송사하게 하는 것이 대전의 본뜻입니다. 첫 첩의 송사는 친송하는 것이 통례이나 당상관, 이상 및 대간, 근시로서 친송할 수 없는 자는 대송하여도 가하고 또 당하간이라도 후 사신으로 나갔거나 혹은 병이 있고 혹은 맡은 일이 기뇨 절실한 자도 대송하여도 또한 옳겠습니다 하고 홍경준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사족 부녀자는 대송을 허가하고 대소 인원 첩의 송사에 대하여는 의논한 것이 없는 것은 그 대신 여부로 논할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전에 의하여 대송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고 윤금소는 의논드리기를 대전은 수검조주의 사족 부녀는 사송에 있어서 아들, 손자, 사위, 조카, 노비 중에서 대신한다 하였으니 사족 부녀자가 아니면 친히 송사하는 마당에 나가게 하는 것이 법을 세운 근본 뜻입니다. 법이 이런 것이니 어찌 일시 상찬 재상의 가모란 이유로 대신하게 하여 그 법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법을 준수하여 허물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고 신윤문은 의논드리기를 아내를 여인자가 천첩이라 할지라도 가모를 삼았다면 직접 송사하는 마당에 나가는 것은 미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곧 조종조의 오랜 법이니 또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신용계는 의논드리기를 송사하는 마당에 직접 나가는 것은 조정 선배의 첩으로서 좀 가도가 있는 자라면 의뢰 모두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그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빨리 나오라고 유혹 독촉하여 이익을 누려 폐단을 만드는 자가 많으니 이미 옳지 못한 일입니다. 더구나 재상의 첩으로서 정실을 여의고 감으로 삼은 첩까지 송사에 나오게 하면 사체에 매우 미편합니다. 마땅히 종으로 대송하여야 합니다 하고 정광필은 의논드리기를 남의 첩이 되었다면 이미 천류가 된 것이니 정실을 여윈 재상의 첩이라도 보통 사람이 첩과 분별이 없는 것인즉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상이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첩을 직접 송사하는 마당에 나가서 2조일간에 섞여있게 하는 것은 사체가 미편합니다. 그러므로 사리가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자연 나타나기 어려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나타나기 어려운 것을 알고 떠들썩하게 나타날 것을 독촉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지 못하게 하고 저 홀로 직접 소송하는 마당에 도착하여 요행으로 승소하게 된다면 공평한 재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만일 재상의 첩으로 반드시 직접 송사하게 되면 그 패는 직접 장차 그 친족이 먼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다투어 소송을 일으켜 종을 빼앗는 자가 많을 것이니 대전 본래의 뜻이 애당초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선비들이 모두들 대송하는데 재상의 첩은 그 형세가 친송하기 어려우니 그 종으로 대신하며 무엇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점은 의논드리기를 대전 중에서 사족의 부녀자는 모두 사송을 아들, 손자, 사위, 조카, 노비 중에서 대신하게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과부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남편이 만일 있다면 그 처첩의 물건에 대한 것을 남편이 의당 스스로 송사할 것이지 하필 남으로 대신 송사하게 할 것입니까? 만일 남편을 여인 사족 부녀자라면 원래 대전에 의하여 대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첩은 이미 전에 재상의 가무가 되었더라도 친송하여야 합니다. 또 무릇 첩이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가무로 하여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일 재상이 첩의 재물을 위하여 대성하게 하려 하면 들어주는 것이 대전 본뜻에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윤금손의 의논을 따랐다. 중종 7월 10건 중종 4년 11월 15일 개유 7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이 계복을 시초로 조율하였는데
대하여 영의정 박원종과 좌의정 유선정에게 물으라 하였다. 박원종이 의논드리기를 이 계복은 종심을 접대한 일만 자복하고 말을 쏘어 데리고 다닌 일은 불복하였습니다. 계복은 또한 재상이요 또 공훈록에도 참여하였으니 그 일로 큰 줄을 정하는 것은 사체에 어떨까 합니다. 하고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이 계복은 관찰사로서 중을 접대하였으니 원래 죄가 있습니다. 다만 말을 준 일은 계복이 불복하였으니 역말을 사설에 주었다는 율로서 논란하는 것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니 용서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5일 개유 8번째 기사 홍문관부제학 이자견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이 보은즉 전하께서 전번에 시후가 차례로 이름으로 2년하여 글을 내리어 경성하시며 책임을 몸에 돌리고 충직한 의논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신등은 전하께서 시변으로 인하여 구원해서 고사에 응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충직한 의논을 들어서 하늘의 꾸지람에 대답하시려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물으니 하늘에 응함은 실제로 하고 문식으로 하지 않는다 합니다. 대저 실제라는 것은 성의일 따름입니다. 하늘에 응답하는데 성의로 하지 않으면 조리 정연한 문장은 하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며 구원하는데도 성의로 하지 않으면 이이한 안색도 또한 사람을 맡겨둘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하늘에 응답하는 실제는 마음을 바로하고 인재를 분별하고 염치를 가다듬는 것뿐이라 하겠습니다. 신등의 생각은 임금으로서 법을 세우는 근본은 마음을 바로함에 있으며 마음을 바로하는 요결은 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실은 이단을 배척하고 우리 도를 호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단이 우리 도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엄하게 배척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 마음을 해야 하는 것이니 옛사람이 경계하던 바 정사에서 출발하여 일에 해대고 마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번 조정에서 기신제 없애기를 청하여 의논한 지 수개월인데 아직도 윤호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또 건일에는 대전의 도 승조 삭제하기를 청하여 재상과 대간 시종이 논란 진언하기를 마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왕 행용하는 것이 아니니 삭제하지 않은들 무엇 해야 될 것이랴 하시니 신등은 전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저 법령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폐지하고 행하지 않는 조목을 오히려 법전에 실려두는 것은 장차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없는데도 빨리 삭제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전하께서 도를 보심이 밟지 못하여 이교를 승신하는 마음이 언연히 남아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선왕이 세운 법조문을 갑자기 제거할 수 없었더라면 이를 충색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비록 선왕이 신봉한다는 것이라도 오히려 제거하여 의심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 이 도승의 조항은 선왕 때부터 벌써 폐지하고 쓰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이리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임에도 선왕에게 미루며 여론을 쾌히 따르지 않으시니 신등은 전하의 마음 바로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옛날 순임금이 국왕을 명할 때에 짐은 참수하는 말이 선한 행실을 끊는 것을 미워한다 하고 임인을 거절한다 하였습니다. 한번 참수하는 말과 간사한 말이 사람이 있어 조정에 발을 붙이면 흙과 백을 뒤섞고 시청을 어지럽혀서 상하로 의욕하게 하여 바른 사람은 무함을 받게 되는 것이니 임금은 반드시 이것을 밝혀이 살펴서 흉악하고 간사한 무리를 배척하고 선한 사람들을 밝혀 드러낸 뒤에야 인재를 분별하고 조정을 깨끗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박영문은 본래 음흉 편백되기 이를 데 없는데 공적으로 하여 재상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수를 알지 못하고 대간의 말을 거짓 떠들어서 대신을 현혹시키며 조정을 이간하리 하니 그 음흉이 극합니다. 마땅히 오랑캐 땅으로 내쫓아 그 악을 징계하여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공이 있다여 특별히 그 악을 용서해 주시니 공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지극한데 다시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제를 내리시어 특별히 동반에 서임하게 하고 공조판서를 제수하시었습니다. 육경은 공을 보답하는 자리가 아니니 어질고능한 이가 아니면 공만 가지고서는 외람하게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음흉 편백되고 음흉한 박영문과 같은 자의 일이까 신등은 공이 크면 크게 상 준다는 말은 들었어도 공이 크면 크게 벼슬 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육경의 중한 소임으로 공신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기구로 삼다면 한치만큼의 적은 수고가 있는 자가 모두 경상의 지위로 공으로 다 가져올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들이 모두 영문의 진퇴에 의해 전하의 깊고 얕음을 엿볼 것입니다. 선마가 한번 내리자 원근에서 크게 놀라고 대감과 시종들은 그 불가음을 논란하여 진언하는 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확고하여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신당은 전하의 인재를 분별하는 술법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등이 들으니 이 염치는 나라의 사유요, 사유가 펴지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 합니다. 천자국가의 우환이 사대부의 부끄러움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사대부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를 보고 의를 잊으며 사사로운 마음으로 공을 멸하며 그 지키는 것을 상실하고 날마다 공리로 나가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휩쓸려서 그것이 그런 줄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공경 내부 원사의 마다들 증자가 모두 학교에 들어가서 우유하며 점차로 익혀서 그 덕을 이루고 학문이 넉넉한 벼슬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거적은 영광과 은총을 믿고 자제를 교양하되 오직 어른 앞에서 절하고 일어나고 돌아다니는 것만을 힘써서 진취를 매게 합니다. 전내 나는 무리들을 다투어가며 사판에 올리고 그래도 큰 벼슬이 혹시 남보다 뒤질까 두려워합니다. 교만음란하고 작은 과장하며 의복을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게 하니 원근에서 모두들 사모하여 그만 날뛰며 노는 풍습을 이루고 책을 끼고 배우러 나가는 자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 비웃습니다. 풍속의 승상하는 것이 이러하니 누가 스스로 시속에서 벗어나서 업신여김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세력을 믿고 의를 없애며 교화를 버리고 사치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실로 대가에서부터 시작되니 국가에서는 장차 무엇을 믿고 의뢰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경대부된 자가 염치를 승상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 지키는 것을 무너뜨린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함께 분려하여 풍속을 바꾸어 놓는 깃털을 단정코 위에 있습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염치를 장려하는 실제가 혹 미흡함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옵니다. 대저 염치를 장려해 선비의 풍습을 바른대로 돌아가게 하고 인재를 분변하여 사특한 무리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가게 한다면 당우의 다스림도 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원이 되는 데에 이르러서는 관계가 된 것이 지극히 중하고 갖춘 것이 매우 넓으니 지승 이후에는 다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실오락이라도 털끝만한 거짓이라도 한번 마음에 접하면 사람이 병들 때 먼저 외형에 나타난 것과 같으니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좌도를 억제하여 마음을 바로하는 실상을 삼고 음률한 누리를 배척하여 인재를 분별하는 실상을 삼으며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잘 살펴서 염치를 장려하는 실상을 삼으신다면 국가에 큰 다행이 되겠습니다. 선마는 대신의 임명을 말한다. 당송 때에 대신의 임명 또는 조서를 초할 때 황, 백지에 썼으므로 생긴 말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궤장을 사송할 때 함께 끼어서 주던 글이다. 우유는 천천히 공부합니다. 중조실로 10권 중종 4년 11월 1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이 사균이 아랜 유생의 사치한 일은 부영 재상으로 하여금 힘써 권고하여 조심하게 하라. 중조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6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대사관 성세정이 차자를 올려 도승, 박영문, 윤장 등의 일을 극론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대사원 박열 등이 차자를 올려 도승과 박영문, 윤장 등의 일을 극론하고 간언이 또한 논계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7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예전에는 위로 왕궁 국도에서부터 아래로 여항에 이르기까지 경대부 원사의 아들과 백성의 준수한 자들이 모두 학교에 들어가 예양의 도를 배웠으므로 정치 교화가 크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그늘에는 경대부의 자제가 부형의 세력을 믿고 서로 사치를 경쟁하며 살찐 말, 비단,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나이 겨우 관리할 때가 되면 문득 벼슬에 나갈 것을 꾀하고 취학 독서하여 옛사람의 수기치인의 도로 뜻을 삼는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국가에서 이 폐단을 깊이 염려해 힘써 권하는 방도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아직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경대부의 집이 이러하니 하물며 그 아래에 이르랴. 이것이 어찌 군상의 근심만 두겠는가. 또한 부형된 자의 수치도 될 것이다. 진실로 공경대부가 깊이 나의 생각을 본 바다. 위에서 앞장서 행한다면 사서인의 집이 어찌 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자제를 교훈하여 모두 입학수학하게 하고 금수한 기풍을 승상하여 조급하게 나가는 풍습을 고쳐서 예의 염치로서 스스로 격려하고 기질을 변화하여 큰 승취가 있게 해서 여러 선비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있는 것이 있게 하라.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7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여악을 파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여악을 예연에 사용하면 매우 설만한 일이니 원래 쓰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만 군신 간의 예연에는 풍악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악을 쓰지 않는다면 남악을 써야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조로 하여금 남악의 수효를 정하여 교열하게 해서 쓸 수 있을지의 여부를 시험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박원종, 성희연, 정미수, 권균, 이손, 홍경주, 김준손, 신윤무, 이점은 의논드리기를 모두 혁파함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유순정, 박안성은 의논드리기를 내연에는 써도 됩니까? 하고 민효정, 김은기는 의논드리기를 다시 여학을 설립한 뜻을 상고하여 고쳐 의논하자 하고 노공필, 신용계는 혁파함이 옳습니다 의논하고 정광필은 의논드리기를 민속에 여악을 쓰는 것은 본래 폐정인데 정전에서까지 사용하니 더욱 비리하여 바른 선비들이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갑자기 개혁하고 다 남악으로 쓰게 되면 그 남자 인원의 출처와 간복 등의 일이 극히 어렵습니다. 조정조에서도 폐풍임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대로 미루어 지금에 이른 것은 그 뜻이 반드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아니 정광필의 의논을 따랐다. 그렇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7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진하 성절사 김준손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1월 1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성절사 서장관 이희옹이 보고 들은 일을 올렸는데 그 중에 아는 것이 있었다. 달자 통사 왕령이 태감 유건 곡대용의 가인을 거느리고 옥화관에 와서 성지라 하면서 백조포 30필, 흑마포 30필 및 어물, 잔물 등을 수색해서 가져갔습니다. 예부, 낭중, 장자미 통사 이화종에게 묻기를 통사 왕령이 그대들이 머무는 관에 가서 포물, 식물 등을 수색하여 갔다는데 과연 그런가 아닌가 하므로 그렇다고 대답하니 만일 그렇다면 그대들이 어찌하여 주달하지 않는가 하므로 외국 배신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서반 이흠이 말하기를 왕령은 황제 좌우에 가까이 모시며 날마다 잡종 놀이로 이를 삼는다. 황제가 달자들이 입는 털, 모자, 가죽, 옷, 치마, 버선을 궁궐 안으로 들여와 공인들로 하여금 그 양식대로 짓게 하고 황제가 왕령 및 근시하는 태감과 함께 모두 입고서 서로 달자라고 하면서 절도 없이 희롱하며 아침 저녁으로 말을 타고 달리며 밤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데 왕령이 총애를 받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하며 서반 최영은 말하기를 태감 왕악이 황제의 실덕을 극간하니 황제가 내 천승에 충직하니 가서 남경을 다스리게 하여 하겠다 하면서 내보내고 중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죽였다. 아이고야.
그 후로 다시 진언하는 자가 없다 합니다. 또 길 가는 사람에게 물으니 황제는 나오지 않고 태감 유근이 황제의 일을 대행한다 합니다. 아이고야. 중종실로 10권 중종 4년 11월 1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김세필이 아뢰기를 그늘 겨울이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어서를 내리시어 구원을 하시었으므로 관 중에서 함께 의논하여 몇 가지 일을 열가하여 진언하였는데 하나도 청납하지 아니하시니 처음 구원하시는 뜻과 다릅니다 하고 이어 검토관 김정국과 함께 도승 박영문 등의 일에 대하여 공론하였다. 참찬관 강경서가 아뢰기를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면 임금의 미덕입니다. 도승의 일은 이미 형용하지 않으니 그 법이 있은들 무엇이 성덕의 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간 시종이 논집하여도 따르지 않으시니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는 미덕이 혹시라도 누가 될까 걱정됩니다. 남겨두어도 무익하니 삭제함이 뭐 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영문의 과실이 크므로 전번에 그 관직을 다 갈고 봉조하만 되게 하였습니다. 대개 육경에 빈자리가 있으면 신중히 현량을 택해서 맡겨야 합니다. 또 옛날에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데 공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경덕은 태종에게 큰 공이 있었습니다. 제왕 원길이 태종을 활끝으로 찌르려고 하는데 경덕이 활을 빼앗아 태종이 활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태종이 경덕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이 배반했다고 한다 하니 경덕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을 풀고 땅에 엎드렸는데 온몸에 완전한 것이 없으니 서로 부여잡고 울었다 합니다. 그 임금과 신하 사이가 어찌 부자 골육에 그칠 것입니까? 그런데도 끝내 이 일은 맡기지 않았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하 다스리는 것을 마상에서 얻은 전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규와 위징은 건성의 무리이니 태종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등용하여 정성으로 삼았으니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도가 어진 일을 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문은 신이 사귄 사람으로서 학문은 좀 있으나 허물이 이러하니 장차 무엇에 쓸 것입니까 하였으며 세필이 아뢰기를 경서의 의논이 지당하니 유의하여 3번 생각하소서 하였다.